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 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2024년 코인 거래소 현물 그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여기 지금 주황색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이낸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crypto.com, 그 다음에 업비트, 무려 업비트가 작년 거래량 기준 3위였습니다. 그 다음 4위 바이빗, 게이트.io, 코인베이스가 이제 사실 업비트보다 거래량이 좀 더 적었었네요. 작년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부분 탑 10 거래소 중에 한국, 업비트를 제외하면, 코인베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코인 거래소가 실제 더 많은 그 시장 코인 거래량을 미국보다 실은 중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 확실한 먹거리인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이 이렇게 실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월달 기사인데요.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이 50% 아래로 갔다. SEC가 규제해서 그런 게 아니냐. 바이낸스가 사실 현재 기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인데요.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54% 이상에서 연말에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주 원인은 SEC가 바이낸스 US를 고소를 했었죠. 근데 결국 합의를 했었고요. 창펑자오가 사임을 발표했을 때 이때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사실 거의 60% 이상 됐었는데 이때는 32%까지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실은 떨어졌었습니다. 23년 3월달 정확히 미 정부가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3달 후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었죠. 23년 6월입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ETF 신청하고 그 전에 이렇게 바이낸스에 소송을 가하다 보니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보셨다시피 많이 떨어졌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큰 형님들 블랙락, 또 블랙락이 투자해 놓은 코인베이스, 큰 형님들이 무슨 사전 작업이라도 한 걸까요? 사실 우연이냐, 이게 의도적이냐는 그게 한두 번에 그치면 우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형태는 다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얼마 전 기사인데요. 바이낸스가 시장 조정 국면 속에서도 현물 거래량 점유율 1위를 유지한다. 저는 사실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니 이런 기사가 딱 뜨면 이제는 이건 이제 감인데 바이낸스 누군가 또 공격하겠구나. 테더 누가 또 한번 퍼드 퍼뜨리겠구나. 사실은 그런 어떤 감이 이제 들거든요. 바이낸스가 현물 시장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50%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바이낸스가 다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바이낸스, 테더, 비트코인.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퀴벌레 같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아니고 바퀴벌레 우리가 죽이려고 할 때 약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거 먹고 실제 죽기도 하고요. 보이는 대로 족족 이렇게 밟아서 죽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바퀴벌레가 끝이 납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또 알을 또 어디다가 이렇게 깠는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 생명력 있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에서 실은 계속 좌우장펑과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 뉴스를 또 퍼뜨려요. 이거 지금 거의 몇 년째 보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도 계속 있었는데 퍼드에 유의하라. 좌우장펑이 그냥 이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자전거래를 했다 하더라, 돈 세탁을 했다 하더라, 테러 자금을 거기다가 이렇게 세탁을 했다 하더라. 실제 이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 온 것도 팩트인데요. 이제 그것보다 조금 이제 없는 것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 부풀려요. 어찌됐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낸스가 미국 재무부랑 만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비즈니스도 논의했다더라. 미국 정부에 니들 로비한다며 그 트럼프 아들들이랑 뭐 한다며 지금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소문을 계속 퍼뜨립니다. 바이낸스 저격 전용 언론이 항상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잘못이 아예 또 없다.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이게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본질은 뭐 제 생각입니다. 내로남불이란 생각이 들어요. 잘잘못으로 따지면 밈코인 발행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영부인 밈코인, 뭐 트럼프 밈코인. 예전에 뭐 NFT도 팔아서 사실 굉장한 또 짭짤한 수입을 예전에 한번 거뒀었거든요. 아들 3명이 몽땅 다 코인 회사 지금 사장님 아닙니까? 코인 뭐 팔아가지고 또 코인을 사서 계속 묶어 더블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뭐 인수를 한다 만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만다,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이 핵심은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AI와 크립토, 이 코인 쪽에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그 패권 다툼은 계속 되겠죠. SEC와 바이낸스가 소송을 지금 여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60일 정도 소송 잠깐 중단하자. 그러니까 잠깐 쉬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그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요. 왜 소송을 잠깐 쉬냐. 지금 SEC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소송이 지금 이럴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좀 소송을 쉬자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건 이제 제가 모릅니다. 2분기에 뭐 굳이 따지자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반드시 오를 것이다, 이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 번쯤 오른다면 가능한 이유가 2분기에 뭐 글쎄요 90일 관세 유예를 시켰는데 어쨌든 관세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M2가 그때 이제 한 두세 달 선행 지표가 이미 오르고 있었다. 그럼 뭐 비트코인도 따라가지 않겠냐. 세 번째, 이 규제 명확성이라는 것이 된다면 이게 이제 나와줘야 실은 제가 볼 때 블랙락이 그 알트코인 ETF들 신청하고요. 이제 소위 말한 뭐 빅테크다 어디 뭐 그 큰 기관들도 이제야 비로소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아직 XRP랑 솔라나가 이게 상품이야 증권이야 이게 아직 시원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산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2분기 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반면에 2분기가 여전히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냥 반대로 다 뒤집으면 됩니다. 관세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도 뭐 미국, 중국 서로 터프가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미국에 납세일이 있습니다. 정확히 4월 15일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어쨌든 그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면 뭐 시장에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재무부 입장에서도 이게 재무부 입장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면 세수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좀 덜 풉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언제든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속임수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비트코인을 좀 샀으면 좋겠다. 주주총회에서 이거 너희들 투표 좀 해봐야지 않겠어? 부추겼던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라고 하는 뭐 NCPPR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는 누구를 또 꼬십니까? 맥도날드를 꼬십니다. 햄버거만 팔지 말고 너희들 부동산 장사하는 거 알아. 근데 부동산이 뭐 나쁘진 않지만 비트코인만큼 가격 안 오를걸? 가치 안 오를걸? 그리고 비트코인만큼의 유동성도 부동산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지금 기업들처럼 너도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 추가를 좀 해봐. 이렇게 또 권유를 아주 강력히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5월에 주주총회를 한답니다. 근데 맥도날드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
이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안건으로 채택도 안 할 것이다가 지금 이 기사입니다. 이게 재밌죠. 그 작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비트코인 뭐 산다 카더라 했는데 샀습니까? 이때는 이제 반대로 부결된 거죠. 이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뭘 확신하냐면요. 아,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씌워서 계속 희망고문 시키겠구나. 이 프레임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리플 소송이라 보시면 돼요. 4년 동안 합의한다 카더라, 리플이 승소한다 카더라, 뭐 합의금 얼마라 카던데 이거 4년간 그냥 흔드니까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XRP. 이 기대감과 좌절, 기대감, 좌절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다 우르르 떠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프레임 작업을 지금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하던 대로 지금 또다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상장 기업들, 대기업들, 뭐 국가에서 뭐 국부와 연금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쟁여 놓겠구나 하는 솔직히 저 같으면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보여. 하지만 엄청나게 디스코 팡팡을 태우면서 희망 고문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 다 떨어져 나가면 얼마 전에 XRP 기억나시죠? 지금도 예전에 뭐 700원 그 가격은 이제는 저는 뭐 돌아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SEC 위원장 직무대행 마크 우에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SEC 그 규제 명확성 분류 작업 이거 숙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팀장직을 맡아서 헤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크립토맘 친코인 위원이 이 숙제 진짜 열심히 제가 볼 때 거의 뭐 야근 아니면 주말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규제에 대한 영구적인 법을 그러니까 영구적인 법은요. 이 규정만 딱 보고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 100% 클리어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리 겐슬러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로비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안 했던 거예요. 뭐 1933년 법을 계속 들이대면서 그냥 고소만 주구장창 했었죠. 근데 이제는 진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 오래 걸리니 일단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규제를 느슨하게 해놓고 임시적으로 이 혁신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단 해놓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2분기 내에 이게 규제 명확성이 완료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뭐 한 40% 봅니다. 뒤로 이 지금 분류 작업 숙제가 조금 데드라인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을 자꾸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가격은 사실 그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걸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ISM 지표예요.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 경제 이제 우리가 호황에 있냐 불황에 있냐 그 기준선이 제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0 이하에 있으면 불황이다. 제가 1990년부터 이 ISM PMI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입니다. 어쨌든 이게 쭉 한 40 이하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1997년도 정도 이때도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2000년대 초반 이 닷컴 버블로 추정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때 또 50 이하 심지어 40 거의 언저리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이죠. 이때 가장 많은 그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 근데 사실 V자 반등을 뭐 이 정도면 했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2018년도쯤에 뭐 비슷한 게 또 이제 또 50 이하로 한번 갔다가 2020년 초반 이땐 코로나 위기 다 기억하시죠? 이때도 이제 불황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보통은 50 이하로 ISM이 떨어졌다가 1년 정도 지나면 52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 50 이하에 있었던 게 그 높낮이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40이나 뭐 심지어 35 이하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46, 47, 48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2년 반 넘게 거의 3년째 50 이하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거는 스프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경제가 스프링처럼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거 한 3, 40년을 봐도 가장 오랫동안 밑에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프링이 눌렀다가 이제 딱 폈을 때 더 많이, 더 오래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게 올해 말에 뭐 한 PMI, 지금 ISM 기준 한 60을 찍을 것보다는 이게 내년으로 전 넘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쭈그러뜨려면 그 에너지가 나중에 더 크게 한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2026년 11월 달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2026년이 우리 생각보다는 하락장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제가 타이밍을 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격보다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ISM 이 지수가요. 대략 60 언저리에는 되고 60을 심지어 넘을 수도 있어요. ISM이 60이 됐다. 특히 ISM이 높을 때 알트코인은 폭발합니다. ISM 60을 좀 기준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엄청 높습니다. 뭐 63? 엄청나게 높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소 40 초중반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지금 뭐 60%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살 때입니다.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앱 순위, 제가 볼 때 가장 손쉬운 순위가 코인베이스 앱 랭킹, 글로벌 랭킹입니다. 이게 1위를 기록한 날이 2021년 4월이었어요.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 230위 정도 합니다. 저 바깥으로 밀려났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솔라나 ETF가 첫 최종 마감일이 10월 10일이다. 10월 10일에 그 전에 이게 승인이 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악을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10월까지 가야 이게 승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블랙락이 신청을 저는 상반기에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신청했다고 바로 뭐 승인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어찌됐건 최악의 경우는 규제 명확성, 이거 되겠죠. 분류 작업하고 있습니다. 칭코인 관련 법안,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핏21 법안, 코인의 70% 이상은 상품이다. 이거 통과될 거예요.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다 될 건데 이게 지연되는 게 제가 볼 땐 최악의 경우입니다. 상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저기 뭐 3분기, 4분기로 밀려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ISM이 지금 또 다시 50 이하로 또 내려갔어요. 이게 불경기라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22년부터 이미 전 세계 경기 침체입니다. 그나마 나았던 게 미국이었죠. 뭐 금리도 높으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 주식으로 다 왔었잖아요. 근데 이 불경기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짓눌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뭐 안 좋았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숨길 수 없는 행동을 제가 하나를 좀 포착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바로 유동성이죠. 코인에서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 코인리스 앱에 보면 10억 그 달러면요.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원이 넘어요. 이것을 이제 발행했을 때마다 이렇게 알림이처럼 뜹니다. 1.4조를 찍고요. 4월 12일, 4월 10일, 3월 31일, 3월 28일, 뭐 거의 2일, 3일 간격으로 지금 요 4개만 해도 5.2조 원을 찍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엄청나게 찍은 겁니다. 3월 2일에 또 1.4조, 3월 1일에도 또 1.4조. 엄청난, 이것만 해서 지금 뭐 거의 7, 8조 원 되는 테더를 찍었었네요. 최근에 가격이 안 좋았을 때만 찍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었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었다고 바로 코인이 뭐 상승한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누군가는 살 때 누군가는 팔고 있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코인이 보통은 상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테더가요. 올해 1분기 뭐 가뜩이나 안 좋았던 1, 2, 3월 달에 비트코인을 많이 샀네요. 이게 지금 7.35억 달러면 10조 원 이상 샀습니다. 지갑 주소 지금 순위로 랭킹으로 따지면 테더가 전 세계 6입니다. 92,647개를 들고 있습니다. 평단가도 41,000달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평단가가 2만 달러 이상 더 낮습니다. 더 싸게 샀어요. 테더가. 리플도 저번에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번 달만 들어서 1억 달러의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리플이 자체 망해서 XRP랑 그 RLUSD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뭐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쓰겠지만 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더 우선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미니 하락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테더는 도망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10조 이상 샀습니다.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계속 찍어냈죠. 스테이블 코인 2위 USDC는 어떨까요? 4월 11일 2.5억 달러. 이거는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대략 3,600억 원 정도를 찍어냈습니다. 4월 8일에도 똑같이 찍었었네요. 한 번 찍을 때마다 USDC는 3,600억 원씩 찍어냈습니다. 4월 8일에도 있었고요. 4월 4일, 4월 3일, 4월 1일, 3월 28일, 3월 25일, 3월 24일, 3월 17일 한 번에 3,600억씩 찍을 때마다 지금 알림이가 이렇게 뜬 거예요. 계속 찍었던 거죠. 이건요. 숨길 수가 없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뭐 하락장 들어갔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서 뒤에서 뭐 사고 있는 거 아닐까요? 3월 13일 찍었죠. 3월 12일, 3월 8일, 3월 8일, 3월 2일, 3월 1일, 2월 24일, 2월 22일, 2월 18일, 18일 두 번 찍고요. 2월 11일. 2월 달에 더 찍었네요. 1월 말에도 찍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찍은 게 사실은 USDC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수십조 원의 테더와 그러니까 USDC를 찍었던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누가 사서 뭐 스테이킹하고 아니면 뭐 국채 파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 중 저는 상당수는 코인 매수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팔았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뭐 마음에 최근에 많이 힘들어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끝났다, 사기다, 희망 고문이다 하셨던 분들 좀 계시죠. 일반인들, 약한 손, 비투족들, 이게 뭐 시간표 붙은 돈은 이게 답이 없어요. 그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군가 팔았을 때 기관들, 강한 손들, 그리고 그냥 현물로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그냥 저장해 놓는 뭐 ETF로 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간에 지금 손바뀜 현상이 올해 1분기에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것,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누가 샀는지는 모르죠. 곧 있으면 이제 또 SEC의 그 13F인가요? 그 서류에 보면 누가 얼마 샀다 하더라. 제가 볼 때 한 5월 중순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하지만 지금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재현할 것을 요청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존심 싸움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진핑이 너 지금 먼저 전화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내가 왜 그 럼프 형한테 나한테 먼저 전화하고 전해줘. 지금 이렇게 뭐 유치하죠. 지금 유치한 싸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자. 결국 관세 적정선. 그러니까 이걸 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저는 어느 정도 더 낮아져서 합의를
결국은 이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진짜 죽는 겁니다. 합의를 할 것이다. 달러는 지금 뭐 이미 약세가 되고 있지만 더 약세가 되고요. 금리나 지금 물가가 지금 많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빠르면 5월달, 늦어도 전 6월달에는 연준에서 금리 한 번 정도는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켜보면 알겠죠. 돈을 그리고 조금 더 찍어낼 거예요. 이러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코인 분류 작업하고 있죠. 근데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추정컨대 블랙락에서 XRP,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제 올라? 왜 안 올라? 오른다고 했잖아. 나 지금 이거 이제 빌려가지고 당장 이자 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급전으로 B2로 그 시간표 붙은 돈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 변동성이 무슨 뭐 멘탈로 이렇게 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뇌 하시는 분들, 그냥 자기 삶을 잘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결국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셔서 좋은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